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전기 실기에 사용하는 재료, 부품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쓰냐, 소자는 어떤 것들을 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어함 작업도 해야 되고, 외부 배관 작업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제어함에 사용되는 이제 부품들이 주로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외부 배관할 때 쓰이는 부품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모양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책상에다가 지금 뭐 합판 하나 올려놨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제어함 작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제어함 합판이에요. 그러면 합판을 나눠주는데,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가지고 합판의 규격은 좀 달라져요. 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뭐 40에 32짜리 쓸 때도 있고, 뭐 가로가 40, 뭐 세로는 32 이런 거 쓸 때도 있고, 뭐 45에 40짜리 쓸 때도 있고, 그 시험 문제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달라져요. 기능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에 50짜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어쨌든 이런 합판을 하나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합판 안에다가 우리가 적당하게 부품들을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도면에 보면은 규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규격대로 하셔가지고 뭐 10cm 떨어뜨려라, 뭐 15cm 떨어뜨려라, 20cm 떨어뜨려라 라고 하면 각각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 뭐 분필로 재단을 하신 다음에 위치에 맞게 부품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어떤 거 있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인다, 그죠? 오늘 줌 좀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좀 보이시나?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름이 단자대예요, 단자대. 시험 문제 뭐 도면상에는 뭐 TV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단자대다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완전 길게 많이 있다, 그죠? 피스가 몇 개나 있어요.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해서 얼마? 20개까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20P짜리 단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까지 세서 40개다 이런 게 아니고 한 줄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20P짜리 단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단자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요 구멍하고 요 구멍하고가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단자를 빼고 여기 피스를 뺐더니 안에 우리 어떤 철편 같은 거 하나 보이세요? 아직 안 보인다, 그죠? 자, 봤더니 여기 안에 철편이 하나 들어있죠, 그죠? 보이세요? 이렇게 빼볼게요. 저렇게 철편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이런 철편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전기가 통하겠죠, 그죠? 얘하고 얘하고는 안에 철편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두 개가 도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단자대다라고 하는 거 언제 주로 사용을 해주냐? 이거는 도선을 연장해 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어함을 안에다가 구성을 하고 밖에다가 또 뭐 외관 작업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어떤 뭐 버튼들하고 내부에 있는 제어함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동작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제어함 안에 있던 어떤 부품하고 내가 제어함 밖에 있는 외관에 있는 놈하고 연결을 해줄 때 그냥 제어함에다 선을 빼주는 게 아니고 자, 단자대를 거쳐서 단자대에다가 여기에다가 선을 물려주고 이쪽에서 선을 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관이랑 연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어함 안쪽에 들어가는 단자 하나에다가 우리가 선을 연결해주고 연결해놓고 나면 여기나 같은 놈이 될 거니까 그죠? 위쪽에서 한 놈을 빼가지고 어떻게 한다? 밖에 외관으로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 20P짜리 단자대는 보통 제어함 아래 위에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위나 혹은 아래나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인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단자대가 이렇게 20P짜리만 있냐? 그렇지가 않고 종류가 좀 많아요. 자, 얘는 몇 P짜리예요? 몇 P짜리? 6개 있잖아요, 그죠? 6P짜리 단자대구나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얘는 또 몇 P예요? 4P짜리 단자대네요, 그죠? 또 얘는 몇 P짜리예요? 3P짜리 단자대네요, 그죠? 구성은 똑같아요. 똑같이 안에다 철판이 들어있어가지고 아래 위가 다 도통이 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제어함 안에 구성할 때 20P짜리 안 쓰고 한 15P 정도만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6P짜리 2개 주고 혹은 3P짜리 하나 주고 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얘들을 연결하셔가지고 제어함 내부에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15P다라고 해서 꼭 15개짜리 주는 게 아니고 뭐 4P짜리 3개 주고 3P짜리 하나 주고 할 수도 있고 그때 나올 때마다 부품 나눠주는 것 따라 틀리니까 이 단자대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보통 요 4P짜리 단자대는 어디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내부에 쓰이기보다는 이제 외부 배관 작업 같은 걸 해주시면은 전원이 들어오는 전원 단자대, RST다라고 하는 4개의 구멍이 필요한 단자대가 있어요. 그때 많이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전동기 단자대다라고 해서 UVWE 이렇게 사용해주는 놈들이 있어요. 걔들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줘요. 그죠?
또 3P짜리 단자들은 언제 많이 사용을 해주냐면 뭐 6P짜리나 4P짜리랑 붙어가지고 저염 내부에 구성될 때도 주로 사용이 되고, 또 언제 사용이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우리가 뭐 LS 스위치 같은 걸 3P 단자대로 대신한다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3P 단자대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래 위가 도통되어 있구나. 밑에 선을 물려서 위로 선을 빼면 선 두 가닥이 한 선처럼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특징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또 다음에는 어떤 부품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부품은 뭐냐면 뭐같이 생겼어요? 자, 잘 보이시나? 보이세요? 자, 얘가 바로 퓨즈 홀더예요. 퓨즈 홀더. 가운데 부분 클립 같은 거 보이시죠? 그죠? 얘에다가 퓨즈를 끼워가지고 퓨즈를 고정해 주는 거예요. 퓨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필요인하네. 과전류가 흐르거나 하면 끊어짐으로써 안에 내부 기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겠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뭐 퓨즈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은 동작 테스트 할 때 마지막에 감독관이 채점할 때 퓨즈를 넣는 거지, 우리가 연습할 때는 뭐 퓨즈까지 넣고 할 일은 별로 없으세요. 여기 단자가 어떻게 나와 있냐, 구멍이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 볼게요. 피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또 저염 내부에 있으면서 선이 위로 하나 들어와가지고 밑으로 하나 빠져나가고, 위로 하나 들어와가지고 밑에서 하나 빠져나가고 하는 역할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퓨즈예요. 전원이 뭐 R상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R상이 이쪽으로 퓨즈를 꽂으면 연결이 돼요.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동작들을 하는 선들에다가 연결이 되고, 이쪽에는 뭐 T상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T상이 빠져나와가지고 또 다른 선들과 연결이 되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퓨즈 홀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퓨즈 홀더가 곱하기 2, 보통 도면상에는 EF 곱하기 2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EF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퓨즈 홀더 얘기하는구나. 곱하기 2면 이렇게 단자가 2개짜리인 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곱하기 3도 있으면 여기 하나 더 달려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런 놈들을 얘기해 주는 퓨즈 홀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을게요. 자, 또 어떤 놈이 있냐? 자, 보이세요? 얘는 뭐 20A짜리 배선용 차단기다라고 하는 놈이에요. 배선용 차단기. 오늘 도면에 나올 때는 MCCB로 나오든지 혹은 NFB다라고 하는 놈으로 설명이 되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면 켜짐, 꺼짐 스위치가 있어요. 켜짐, 꺼짐 스위치가 있어요. 자, 보통은 끊어져 있다가 내가 전원을 올려주면, 위로 올려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얘랑 도통하고 얘랑 도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배선용 차단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과전류 차단기 같이, 이제 퓨즈 같이 위험한 걸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안에 이제 보호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놈이 바로 MCCB다라고 하는 놈인데, 이제 회로가 복잡하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주로 생략도 많이 해요. MCCB는 생략한다라고 하는 게 이 부품을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세요. 얘도 이렇게 2P짜리도 있고 하나 더 붙어 있는 3P짜리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부품을 받으시면은 부품 테스트를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부품 테스트를 할 때 우리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겠어요? 아래 위가 도통되어 있는지, 아래 위를 삑 찍어보면 얘가 삐 소리가 나는구나, 도통이 됐구나. 뭘 가지고? 벨 테스터기다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단자대 같은 경우는 고장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우리 뭐 배선용 차단기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위로 올라갔을 때, 스위치가 켜졌을 때 아래 위가 도통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도통이 안 되는 부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컷 다 만들어 놓고 동작 테스트 하면 동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리 처음에 시간을 줄 때 부품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땐 당연히 꺼져 있으니까 아무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스위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자, 벨 테스터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볼까요? 자, 아래 위에 구멍이 올라가 있을 때는 삐 소리가 나야 된다 이거예요. 단자 두 개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삐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삐 소리 나는구나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연장을 해놨어요. 아래 위에 올리셔가지고 삐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또 이쪽에 삐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알겠죠? 그죠? 삐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다. 자, 삐 소리가 나면 이게 동작이 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부품 테스트를 해야 되는구나. 배선용 차단기, MCCB다라고 하는 놈이었어요.
자, 또 어떤 놈이 있냐? 이번엔 소켓을 한번 볼까요, 소켓? 제가 8P짜리 사용하는 소켓이요. 보통 우리가 타이머 소켓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플리커 릴레이 소켓이나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사용을 하는 소켓이다라고 하는 놈이죠, 그죠? 이렇게 소켓을 볼 때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예요? 8개짜리. 8P 소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8P 소켓이랑 12P 소켓이죠, 그죠? 같이 볼까요? 자, 얘는 구멍이 12개 있죠, 그죠? 보통 EOCR이나 아니면 뭐 MC나 PC 같은 것에 주로 사용을 해주는, 자, MC나 혹은 파워 릴레이, PR 같은 데 주로 사용을 해준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12P 소켓이에요, 12P 소켓. 그리고 얘는 8P 소켓. 모양 자체가 비슷하죠, 그죠? 구멍만 숫자만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처음에 보셨을 때 동작 테스트를, 부품 테스트를 해라 그러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체크를 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1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1번. 1번, 여기가 2번. 아니잖아. 자, 볼게요. 자, 조금, 잘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처음에 부품을 배치를 할 때, 여기 보면 가운데 홈 보이세요, 홈? 홈 파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 홈 파져 있는 게 아래쪽으로 오게 위치를 하는 게 정상적인 방향이에요. 이해되세요? 요 홈이 어떻게? 아래쪽으로. 마찬가지로 어떻게? 12P짜리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안에 글씨 같은 게 적혀 있어서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보면 홈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뒤집으셔가지고 어떻게 홈이 아래쪽에 오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12P짜리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에 6단자가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래쪽은 어떻게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호를, 핀 번호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미리 부품 테스트 하실 때는 뭘 아셔야 되냐면 얘는 말 그대로 소켓이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다가 우리한테 필요한 진짜 장비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게 여기 동그란 구멍들 보이시죠? 이런 동그란 구멍들이 이제 걔하고 실제 부품하고 끼워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손은 이런 데다 연결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이런 애들이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6번이다 라고 하는 나사가 실제로는 요 구멍이 1번, 요 구멍이 2번, 요 구멍이 3번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다, 그죠? 어떻게 보면 좋으냐? 처음에 12P짜리를 확인하실 때는 아래 4단자를 이렇게 가려요. 아랫부분을 가려. 그럼 위에 6개 남았죠, 그죠? 순서대로 왼쪽부터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밑에 거 확인할 때는 어떻게? 위에 6개를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그럼 밑에서부터 어떻게? 밑에서 왼쪽부터 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벨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우리가 1번 구멍이다 라고 하는 놈한테 선을 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안 보이시겠다, 그죠? 이렇게 볼게요. 자, 아래쪽을 이렇게 가리고 왼쪽에 보이면 1번 구멍 있잖아요, 그죠? 1번 구멍에다가 핀을 넣으시고, 벨 테스트기를 연결해서 넣으시고 1번하고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삐 소리가 나면은 얘가 지금 도통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어떻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소켓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소켓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8P짜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8P도 어떻게? 8P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조금 틀려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왼쪽 위에부터 1번, 2번, 3번, 4번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 갈라가지고 오른쪽 밑에 여기서부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부 결선도 같은 걸 다 시험지에 나눠주니까 보고 헷갈리실 일이 별로 없으실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리 알고 가는 게 좋겠다, 그죠? 어떻게?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십자가로 잘라가지고 아래쪽 밑에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가 1번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1번이 연결돼 있냐? 또 이렇게 가리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위에를 가리면 밑에가 7번, 8번, 1번, 2번 뭐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놓고 또 어떻게? 1번에 대고 1번에 선을 넣으셔가지고 삐 소리가 나냐라고 하는 걸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 제대로 연결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도 다 부품 체크할 시간을 줬을 때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얘 이름이 뭐라고? 소켓, 8핀 소켓, 12핀 소켓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다음으로 볼 부품들은 뭐냐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뭐예요?
녹색 불 들어오는 램프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린 램프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우리 도면에 나올 때는 GL이다라고 하는 걸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린 램프니까 GL 혹은 이렇게 뭐 GL이다라고 적어줄 때도 있고, GL이다 적혀 있으면 그린 램프구나, RL이다 적혀 있으면 레드 램프구나. 우리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적어주면 맞춰가지고 색깔 틀리면 떨어져요. 우리 그렇잖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12층까지 있어야 되는데 10층하고 11층하고 자리가 바뀌어 있어. 그럼 그 엘리베이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잘못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녹색불 들어와라 라고 이제 시험지에 명시가 돼 있는데 녹색불 안 달아놓고 내가 빨간불 달아놓으면 어떡해? 바로 실격이에요, 바로 실격. 테스트도 안 해봐. 그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우리 GL은 그린 램프구나, RL은 레드 램프구나, YL은 뭐예요? 옐로우 램프. 뭐 노란색 얘기하는 거예요. 또 WL 나올 때 있어요. 뭐 화이트 램프 되는 거, 화이트 램프, 흰색 램프 사용하는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PL이라고 적어줄 때 있어요. 파일론 램프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램프를 다 묶어가지고 PL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갈로 치고 적색, 뭐 녹색, 뭐 황색 혹은 뭐 흰색 이렇게 백색 이렇게 적어줄 때가 있단 말이야. PL이라고 적힌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램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도면 보시고 어떤 부품이구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자, 이런 램프다라고 하는 놈이 있고, 램프는 뒤에 보면 단자가 어떻게 나와요? 두 단자 있는 거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기도 한데 극성도 없어요. 어떻게? 선 한 가닥 이쪽에 물려주고 반대쪽 구멍에다가 선 한 가닥 물려주면 얘들은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죠? 이런 놈들을 뭐 파일론 램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하나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또 어떤 놈이 있냐? 자, 이런 놈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자 가운데 잘 안 보이지만 부저라고 적혀 있어요. 부저. 부저가 뭐예요? 삐 소리 나는 놈이에요. 얘가 동작할 때는 삐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어떻게 단자가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선 하나 이쪽으로 연결하고 반대쪽 선 연결해 주시고 하면 동작하는 놈이에요. 그죠, 그죠? 따로 우리가 핀 번호도 안 따고 그냥 간다 이런 얘기야. 단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구멍 위에 뭐 번호를 따주고 이런 역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선 두 가닥만 연결해주면 삐, 얘가 동작한다라고 하면 전원이 들어오면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조금 이따가 보실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그죠? 얘를 바로 푸시 버튼이다 이렇게 불러요. PB다 이렇게 보통 나와 있죠, 그죠? 푸시 버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는 버튼이에요. 녹색 버튼도 있고 적색 버튼도 있고 보통 두 가지 패턴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줘요. 녹색 버튼, 적색 버튼 두 개를 사용하는 푸시 버튼이다라고 하는 놈.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뒤에 봤더니 단자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는 거예요. 단자가 4개. 근데 실제로 얘는 핀 번호 따줘요, 안 따줘요? 안 따줘. 안 따준단 말이에요. 이 단자 4개 나오는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가운데 보면 여기 철편 보이세요? 철편? 철편이 지금 어느 방향이 돼 있어요? 윗방향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 두 개는 철편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 일을 안 했는데도 연결돼 있는 거야, 얘들 두 개는. 이런 걸 우리가 연결돼 있다, 클로즈 돼 있다, 닫혀 있다, 비접점이다 라고 하면서 얘를 NC다 이렇게 불러요. 반대편은 떨어져 있죠, 그죠? 오픈되어 있다라고 해서 NO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NO. 위에가 NC, 밑에가 NO. 여기 안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부품 보시면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NO다, NC다 바로 적혀 있으니까 NC 요 두 구멍이 바로 B 접점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요 두 구멍은 A 접점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도면상에서 봤을 때, 내가 도면상에서 봤을 때 푸시 버튼, 녹색 푸시 버튼에 B 접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선을 여기다가 두 개 연결해 주면 되겠지 뭐. 되세요? A 접점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래쪽 여기 두 단자를 이용해서 선을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푸시 버튼 연결 방법이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품들을 보면 사실 뭐 램프가 됐든지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이 됐든지 아니면 부저가 됐든지 이런 애들은 제어함 내에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항상 제어함 바깥에 연결을 해줘요.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얘 같은 경우 어디 고정할 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고정하는 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트롤 박스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놈 한번 볼까요? 얘가 바로 컨트롤 박스다라고 하는 놈이에요. 자, 컨트롤 박스. 구멍이 두 개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2구짜리 컨트롤 박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케이. 컨트롤 박스를 보시면 외부 우리가 작업을 해줄 때 이런 부품들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 뚜껑하고 몸체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뚜껑하고 몸체하고. 그러면 우리가 램프나 부저나 푸시버튼 같은 놈들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집어넣어주면 되냐? 연결할 때는 요 보면 요 은색 이렇게 고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풀려요.
자, 이렇게 푸시고 나면은 램프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램프만 남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뚜껑 안에다 작업을 해주실 때 얘가 뚜껑에다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은색 고리를 쪼아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준다. 그리고 선은 이쪽 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위에 구멍으로 선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안쪽에서 이 뚜껑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선 물리는 데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령 중에 하나인데, 얘들 같은 경우, 램프가 됐든, 부저가 됐든, 푸시버튼이 됐든, 고정을 하실 때 이렇게 고정하지 마시고, 우리 보통 오른손 쓰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45도가 되게 이렇게 미리 고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선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이다, 그죠? 아, 얘는 이름이 뭐라고? 컨트롤 박스. 컨트롤 박스는 뭐 2구짜리도 있고, 1구짜리도 있고, 3구짜리도 있어요. 근데 2구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그죠? 2구짜리 컨트롤 박스를 사용을 해주실 때는 어떻게 뚜껑을 분리시킨 다음에 부품들을 흰색 고리를 푸셔가지고 뚜껑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는 이런 뚜껑 작업을 하신 다음에 선 연결을 뒤에다가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죠?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실게요. 자, 우리가 또 다음으로 만날 부품은 뭐냐? 리셉터클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백열등이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셉터클이다라고 하는 놈을 사용을 해줘요. 얘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리셉터클이다라고 하는 놈은 여기 뚜껑이 분리가 돼요. 그죠, 그죠? 이렇게 뚜껑이 분리가 되면 안에 단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 단자가 2개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선 한 가닥, 이쪽에 선 한 가닥 물려주시면 램프가 연결이 됐을 때, 전등이 연결이 됐을 때 불이 들어온다, 이런 소리예요. 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에다 선 작업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리셉터클 D를 보면, 아마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부품 다 새 거 줄 거잖아요, 그죠? 새 부품을 보면 여기 옆에 보면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 홈 같은 게 있어요. 얘를 이제 밖으로 뚫을 수가 있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시험장 가실 때 뭐 스트리퍼 다 가지고 가실 거죠, 그죠? 스트리퍼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뜯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뜯으면 가볍게 뜯겨요. 자, 이렇게 홈 파 있는 거 보이세요? 잘 보시나? 이렇게 보시면 보일라나? 됐지, 그죠? 이렇게 홈을 파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을 연결을 할 때는 선이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홈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구멍 보이시죠, 그죠? 구멍. 이런 구멍으로 선이 밀어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왜? 얘를 보통 우리가 벽면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선이 이렇게 물려있으면 얘가 붕 뜨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뒤에 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홈을 통해 가지고 선이 이 홈 속에 물려 있으면 리셉터클이 벽에 정확하게 부착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 같은 경우에는 다 뒤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구멍으로 통과해서 나와서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뚜껑도 닫히는 거야. 선을 이렇게 빼가지고 위로 이렇게 물려줬으면 뚜껑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히겠죠, 그죠? 그래서 선은 항상 어떻게 홈을 파서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위에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리셉터클 사용법이에요. 기억해 두실게요. 리셉터클 백열전등 연결할 때 사용을 해주는 놈이에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장비가 있냐. 자, 우리 외부 배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팔각박스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각박스. 각이 8개로 이렇게 각져 있죠, 그죠? 팔각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요.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 주로 선이 분기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기될 때. 선이 분기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이 이렇게 따라 들어온 다음에 가운데에서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싶고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선을 이렇게 빼서 관이랑 연결하고 이쪽으로 빼서 관이랑 연결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팔각박스다라고 하는 놈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스 구멍을 통해서 벽면에 부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 CD관이 됐든 PE관이 됐든 각각의 관을 이쪽으로 각 구멍으로 연결해서 분기시켜 주시면 되는 거야. 간단하다, 그죠? 보기에는 투박하게 생겼어도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에는 보통 J다라고 하는 영문자로 표시가 돼요. 팔각박스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외부 배관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 할 때 사용하는 관도 우리가 미리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연결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관이다라고 하는 보통 이렇게 두 종류의 관을 사용을 해줘요.
자, 여기 민자로 나와 있는 A관을 우리가 P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숫자 1로 표현이 돼요. 숫자 1. 1번관이다라고 하는 보통 P관. 항상 그렇진 않아요. 가끔 감독관이 헷갈려가지고 2번에다가 P관 줄 수도 있겠지, 그지? P관인지 혹은 CD관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도면에 1번 P관 적혀있는데 1번 자리에다가 P관 연결 안 하고 CD관 연결하면 어떻게? 실격이에요, 실격. 무조건 탈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도 아니고 도면에 적혀있는 거 1번, 2번, 뭐 녹색, 빨간색 이런 거 보고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주름져 있는 관 있죠, 그죠? 이런 주름관, 얘를 CD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CD관 혹은 뭐 플렉시블 전선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P관, CD관 두 개 구분을 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게요. 주름관, 요 봤더니 어떻게? 뭐 CD가 몇백 장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다, 그죠? 아, 얘가 CD관이에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죠? 아, 얘를 P관, 얘를 CD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관 작업에 구부려 가면서 사용을 해주실 텐데 CD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휘어져요. 굉장히 잘 휘어져가지고 구부리고 하는 작업에 특별히 힘드신 건 없을 거예요. 근데 P관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부러지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프링 밴더다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구부려가지고 배관 작업을 해주시겠죠, 그죠? 되죠? 그런 것들은 뒤에 또 우리가 배관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고 일단 얘가 P관이다, 얘가 CD관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실게요. 됐어요? 얘들을 벽면에 부착을 시킬 때는 또 얘가 덜렁덜렁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를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니까 자, 요거 보이세요? 요 고리 같은 은색 고리, 얘가 보면 구멍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어요. 얘를 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쉐들. 그래서 얘를 벽면에다가 우리가 P관이나 CD관을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얘가 이제 쉐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사 구멍에 나사 박아주시면 얘가 벽면에 딱 고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P관, CD관 이런 배관들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쉐들을 이제 시험장에서 잔뜩 나눠줄 텐데 쉐들을 다 사용해줘야 돼요. 쉐들을 우리가 보통 배관의 개수에 맞춰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커넥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남김없이 다 사용을 해줘야 된다. 구멍도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다 박아주세요. 시간 없다고 한 개만 박지 말고 이런 게 다 감점 사유가 되고 또 감독관님 진짜 막 무서운 감독관 막 애들 다 떨어뜨리겠다 이런 감독관 만나면 얘는 미완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피스 하나 덜 박힌 거 가지고 실격도 시킨단 말이야. 그죠? 피스 구멍은 다 박아주실게요. 얘 이름이 뭐라고? 쉐들이라 그랬어요. 관 고정할 때 사용하는 쉐들. 자, 그리고 이런 관들은 우리가 관하고 관을 연결을 한다든지 관하고 팔각 박스를 연결한다든지 관하고 뭐 저염하고 연결한다든지라고 할 때는 항상 단자대래 커넥터다라고 하는 놈을 사용을 해줘요. 커넥터. 자, 커넥터도 우리가 관이 종류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죠? P관, CD관 있다 보니까 커넥터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자, 두 개 이렇게 봤더니 왼쪽 오른쪽 누가 P관 커넥터 같아요? 딱 봐도 왼쪽 놈이 이렇게 민자로 생겨가지고 P관 커넥터 같이 생기셨죠, 그죠? 얘가 P관 커넥터.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놈이 바로 CD관 커넥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커넥터는 보면 일단 종류별로 우리가 끼워 주기도 해야겠지만 보면 이렇게 뚜껑이 보이시죠, 그죠? 자, 뚜껑이 원래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커넥터 뚜껑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셔도 이렇게 막혀있는 뚜껑을 줄 거야. 새 거 줄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쌤 이거 막혔는데 어떻게 써요? 뚫어야지. 우리가 드라이버 가지고 가볍게 위를 이렇게 쳐주셔도 얘가 그냥 뚫려요. 자, 금방 이렇게 뚫리니까 이렇게 뚫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금방 뚫린다 했는데 왜 금방 안 뚫리는 거예요, 쌤? 부끄럽게. 됐죠, 그죠? 이렇게 떼셔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P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끼우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 또 빼시면 돼요. 이거 끼웠다 뺐다가 굉장히 탈부착이 자유로워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길게 했네 그러면 빼가지고 다시 하시면 되는데 CD관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뭐 한쪽 이쪽 구멍은 안 물려요. 이쪽밖에 안 물리니까 뭐 어느 구멍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름관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는 안 빠져요. 뒤로는 안 빠지고 들어가면 끝이야. 앞으로만 돼요. 그래서 내가 관을 잘못 연결했네? 너무 길게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부분을 잘라내셔야 돼요. 관 커넥터를 이용해서 잘라내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밀어내셔야지 얘를 다시 끼울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CD관 커넥터 연결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팔각 박스에다가는 어떻게 연결을 하냐? 마찬가지 컨트롤 박스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뚜껑이 있잖아요. 이때 뚜껑을 쓰는 거예요. 뚜껑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놓으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됐죠, 그죠? 뚜껑은 이렇게 나사홈이 파져 있으니까 뚜껑 끼우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주시면 자, 뚜껑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팔각 박스하고 혹은 컨트롤 박스하고 정확하게 딱 밀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각각 공기가 되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PE건 커넥터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PE건 커넥터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뚜껑을 푸셔가지고 뚜껑을 관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팔각박스에 연결하고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쪼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팔각박스가 됐든지 컨트롤 박스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간단하다, 그죠? 특별히 어려운 작업들 아니니까 어떻게 쓰는지 알고만 계시면 다 작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 다 봤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3루 스위치도 한번 볼까요? 3루 스위치. 자, 3루 스위치다라고 해서 여기 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거 없으셔도 오른쪽에 이렇게 홈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이 온 되는 거고 반대는 오프 되는 이런 3루 스위치다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반대편을 보면 3루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멍이 스위치가 2개 달려 있잖아요, 지금. 2개잖아요, 그죠? 얘를 S1이다, 얘를 S2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S1이다라고 하는 놈의 구멍도 4개, S2다라고 하는 놈도 4개 돼 있어요. 뒤에 보면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놈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놈도 있는데 보통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2구멍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에요. 공통 구멍이고 아래쪽 구멍 같은 경우에는 B 접점으로 주로 사용이 돼요. 위쪽 구멍 같은 경우에는 A 접점으로 주로 사용이 돼요. 되시죠, 그죠? 여기는 공통이고 A 접점, B 접점. 근데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을 때도 있으니까 여기가 공통이고 여기가 B 접점, A 접점인지 A 접점, B 접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벨 테스터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벨 테스터기 선 2개를 이쪽에 물려가지고 B 소리가 나면 얘가 공통이구나 아실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소리 안 나면 위에 2구멍 갖다 냈다 여기서 B 소리가 나면 여기가 공통이구나 아시면 되는 거야. 그죠? 한쪽이 공통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요? 공통에 선 하나 놓고 이쪽으로 연결을 했더니 B 소리가 난대. 그러면 어떻게? 평상시 닫힌 접점. 여기가 B 접점이구나. 위에 넣었더니 소리가 안 나는 거야. 평상시 열린 접점 A 접점이구나. 스위치를 ON 시켰대요. 뒤쪽으로 돌려서 스위치를 ON 시킨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겠죠, 그죠? 원래는 닫혀있을 때 여기가 B 접점이었는데 ON이 되면 이제 여기가 위로 탈칵 달라붙으면서 위에 A 접점이 이제 달라붙게 되고 B 접점이었던 놈이 떨어지게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바로 3루 스위치다라고 하는 놈이에요. 아래 위에가 똑같아요. 똑같이 동작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부품 테스트를 할 때 얘들 다 삑삑 찍어 보면서 어디가 공통이다, 어디가 A 접점이다, 어디가 B 접점이다 라고 하는 것들 위치 확인 다 해두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품들 쓰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려우신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 부품은 어떻게 작용이 된다, 어떻게 작용이 된다 다 하나하나 알려줄게요. 그렇지만 미리 선생님이 이런 이름 정도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얘 이름이 뭐예요? 근데 모르면 안 돼. 여러분들 시험장 가도 얘들하고 다 친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죠? 기본적인 부품 이름, 그다음 부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사용법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게요.